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루카님, 1부에 이어서 지금 효성 그룹주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제가 마침 앵커님 궁금하셨는데 제가 네, 마침 저 궁금했어요. 왜냐면 효성으로 한 종목으로 20% 넘는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오를 여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일단 효성이라는 이제 지주 회사로 수익을 받고 네. 그 전부터 이제 나머지 자회사들 소재 삼총사라고 하죠. 그 소재 삼총사로 인해서 네. 이제 효성이 그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소재 삼총사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조정 자리를 줄 거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교육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이 효성의 자회사들, 그룹주들 이 세 종목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효성보다는 이 세 종목에 앞으로는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효성은 이제 소재 삼총사 이 애들로 통해서 이제 네.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잠깐 제쳐두고 네. 이 애들이 이제 조정자를 줄 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하려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하나씩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효성 TNC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먼저 이제 효성 TNC라는 기업은 이제 스판덱스 세계 네. 1위 기업입니다. 이제 스판덱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요즘에 애슬레저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 되어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젊은 층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제 저희 이전 세대인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그거를 먼저 실천을 하셨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등산복들을 평소에 이제 많이 입고 다니시면서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골프복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골프복, 등산복의 그런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젊은 층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로 애슬레저, 예를 들면 뭐 필라테스 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요가도 되고요. 네, 네. 요가죠. 네, 뭐 쫄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네, 그런 레깅스. 레깅스. 네. 죄송합니다. 네, 레깅스 패션을 이제 지향하는 이제 젊은 층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많이 보였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나리오로 가져가 봤을 때 이런 관련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뭐 소재 회사들은 어디인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 국내 1위 기업이 효성 TNC라는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스판덱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분기 대비 이제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가동률이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 24시간을 가동을 시켜도 현재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그만큼 엄청난 수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공급이 그만큼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양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풀어서 말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이 효성 TNC라는 회사에서 다른 이제 공장을 지어서 가동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 수요와 공급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적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 효성그룹이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효성 TNC의 이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소재 삼총사 중에 첫 번째 효성 TNC였고요. 자, 두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 1위로 이제 유명한 네. 좀 회사인데, 이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타이어 강도를 높여주는 이제 보강제예요. 네. 보강제인데, 물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소재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물품 중에 1등,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네. 1등인 품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동차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자동 찍으신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죠? 네. 네.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네.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소비가 억눌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소비가 많이 이제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타이어 코드, 이 1위 업체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 이제 소비 심리, 이제 보복 심리라고 하죠. 보복 심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자동차의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도 함께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네, 그런 부분에서 효성 첨단 소재를 주목해봤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세를 이제 보여서 실적을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118억 정도 영업이익을 이제 낸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가 높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이제 효성화학입니다. 예, 효성화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폴리프로필펜이라는 보통 이제 뒤에 제품 중에 PP라고 써진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잉커님 보셨나요? 네, 많이 네. 봤습니다. 네, PP라고 써진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PP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효성화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료용 주사기나 그리고 수액병에 이제 쓰이는 이제 의료용 제품을 이제 PP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작년 7월 초 대비 주가가 이제 26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 7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에 1906%, 196%도 아니고 1906%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 효성화학 또한 이제 그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이 소재 삼총사가 굉장히 지금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거에 이제 수혜로서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효성을 제가 들어가서 매수 진입을 해서 수익을 20% 넘는 수익을 봤고요. 네.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이 소재 부분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저는 아직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 삼총사 같은 경우에는 다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기대감 실적이 잘 때문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좀 눌렸을 때 진입을 하자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종목들 한번 제가 차트를 잠깐 봤더니 네네. 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 있죠. 이제 급등에는 무조건 급락이 따르는 법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등이 재료가 굉장히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탄탄하게 네.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유효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급등은 급등입니다. 네, 그런 실적 모멘텀에 더해서 그 사람들의 기대심, 그리고 그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을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을 더 받는다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거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매매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좋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강하고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급을 보여주는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은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 세 종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냐 하신다면 지금 네. 들어갈 수 없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그 밀렸을 조정 때. 자리, 네. 그 조정 자리가 필요한데, 그 조정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분석해 주려면 제가 있는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겠죠. 네.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수 자리까지 제가 친절하게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 점 앵커님이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성 그룹주들 중에서도 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같은 이 세 종목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좀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표 봤더니 네. 수익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네, 이번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은 네. 앞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CBDC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기대감이 시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런 모의 실험까지 이제 착수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세가 이제 나올 거를 기대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NH 농협과 디지털 자산 이제 업무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재로 바로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바로 이제 뒤이어서 우리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할 거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그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폐라는 그런 가치, 시장에 나와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가치에서 디지털로서 이제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런 은행권에서 그거를 네. 관리해주는 그래서 그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만약에 디지털 화폐화 시켰는데 디지털 자산화 시켰는데 보안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농협에서도 이런 업무 협약식을 해서 미리 그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나 이제 신용 결제, 그리고 이제 전자 결제 서비스와 이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한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기업 있죠. 어떤 기업이요? 효성이요. 아, 효성이요. 네, 네. 네, 효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효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성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한 4년 전 정도의 회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굉장히 이런 좀 소재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디지털 쪽으로 미래 성장성, 미래 먹거리들을 좀 많이 기업으로서 영위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그리고 이 시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기업들이 옆에 애들이 잘 됐을 때 같이 이제 잘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NFT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혹시 NFT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건가요? 바로 먼저 물어봐 버리시네요. 네. 제가 앵커님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어떤 있었죠. 건가요? 네, 네. 제가 설명해야겠죠. 네. 뭐 N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좀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NFT화 시킨 그런 피카소 작품, 그러니까 피카소 작품을 NFT화 시켰는데 그게 뭐 몇백억이 팔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 NFT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하죠? 조각일 뿐이거든요. 디지털 조각이에요. 근데 네. 그 디지털 조각을 그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명명하는 거죠.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만들었을 때 그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높은 가치에 사면서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투자 형식으로 부가가치 형식으로 그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사서 이제 보관하는 그런 기술이 NFT라고 하는데 그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이제 NFT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버스라는 기술에서도 NFT가 필요한 부분인 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자산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미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이란 것도 이미 생겨서 그 메타버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평당 1,000원 했던 게 지금은 10만 원, 최대 막 100만 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그런 사실 뭐 실제로 살지도 않는 곳인데 이걸 사나? 하는데 실제로 삽니다. 1,000원짜리였던 거리 지금 뭐 100만 원도 하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내에 그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NFT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보실 때는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이런 여기저기서 뭔가 먹을 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5% 넘게 주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주목을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노란 톡방에서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네. 이미 우리는 노란 톡방에서 5%라는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수익 내신 종목들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네요. 이제 호성의 그룹주이기도 하고 대체불가 토큰인 NFT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크게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제 나머지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오늘이죠. 네, 오늘 오늘 제가 날짜네요. 바로 캡처한 거를 가져와 봤어요. 네, 바로 매매 일지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수익난 부분을 쓰는데 네, 오늘 하루에만 4종목 수익을 보신 거세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숫자를 보시겠어요? 숫자요? 네, 숫자를 20% 보시면 넘는 수익, 네. 3%대, 5%대, 20%. 오늘 하루에만 거의 50% 가까운 수익 네.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와, 앵커님에게 물어봤고요. 진짜 오늘만 네. 50% 이렇게 네. 역시 대단하시다라고 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익을 잘 내드리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수익을 제가 지금 무료방에서 굉장히 신호도 쉽게 드리고 있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노란톡방을 안 들어오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시기 전에 빨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한번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오시라고 세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조금 전에 수익률표 보셨죠? 오늘 하루에만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큰 수익률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네. 네. 다른 종목 더 살펴볼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통합 수익률을 지금 이번 달 7월 달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한 13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 주 이후로 저번 주 방송 이후로 수익이 났던 종목은 바로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갔던 이유가 진단키트주가 상당히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진단키트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심이 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좀 지루할 만하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 새로운 거를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진단키트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때 진입을 했던 이유는 최초로 1,000명을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 수젠텍을 이제 진입을 했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휴마시스나
아니면 그런 대장주들에 비해서 좀 낮은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진단 키트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 내에서는 이제 선순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테마 내에서 이제 어떤 것은 오르는데 어떤 것은 이제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내에서 그 테마에 대한 재료가 죽었다면 바로 이제 탈출을 해야겠지만은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테마 내에서도 이제 그날 순환이 올 수도 있지만 며칠 간격으로 그게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재료가 살아있다면 조금 조급해 하시지 말고 좀 홀딩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저의 이제 투자 꿀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들 다 살펴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한 종목 살펴봤는데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종목은 네. 바로 이제 광명전기라는 건데. 광명전기요. 네. 네. 광명전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서 원전 관련주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야권이나 여권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뭐 표를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기술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수출적인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주들을 좀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뭐 물론 이것도 원전주들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점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정 자리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한샘이라는 겁니다. 한샘 진짜 어제 수익 청산하시길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맞습니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회사가 좋지 않아서 매각을 하지 않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시장에서 더 좋은 주인을 찾아서 그 좋은 주인이 좀 이 기업을 더 잘 관리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는 게 이 시장에서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한샘은 인테리어 업체로서 1위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이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그 매각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엔 불발이 됐죠. 근데 그 2년 동안 엄청난 또 성장을 이뤄내어서 그 시장 안에서 좀 더 이제 큰 공룡으로서 지금 매각이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에 이제 이 한샘이 상승을 했는데 바로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 쏟아지면서 네. 굉장히 이제 물려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샘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인테리어 업체 1위 업체라는 거는 시장에서 엄연히 알려진 거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공공주택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그런 주택 공급 부분에서 인테리어 쪽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때 탈출 혹은 수익권을 선물해주지 않을까 한샘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이제 차트를 봤을 때 그 지지 자리 그 지지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받아볼 만도 하다 한샘이라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트를 킬 수가 없는데 이것 또한 이제 만약에 한샘에 지금 좀 물려 계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네.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차트를 예쁘게 그려서 제가 그림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네. 자, 네 번째 이슈는 자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영화금속은 바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테마주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야권으로 계속 야권에 이제 편입을 한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으로 편입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그와 이제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계속해서 뭔가 악재가 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를 똑같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테마는 빠지는 반면에 그 수급이 이제 최재형 테마로 가면서 이제 최재형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바로 그 상승세의 이제 끝이 국민의힘 입당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입당 전에 이 종목을 진입을 했고 그 종목을 진입을 한 결과 결과 이제 저는 한 3% 정도의 수익권을 봤어요. 물론 네. 이게 시장에서 7% 8%까지 수익권을 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란 입당 발표를 하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종가로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고 네. 말 그대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은 네. 주가는 재료가 소멸되면은 그렇죠.
빠지겠죠. 하락하죠. 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를 외인 기관 세력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알겠죠. 있었겠죠. 네.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그런 주가 상승률이 계속 나왔던 거고, 그게 만약에 그 발표 날이 되면은 그때는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뉴스만 보시고 실적이 좋게 나왔네 하고 좀 위험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이런 포인트 잘 기억하셔가지고 좀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 또한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 매매 전략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노란톡방에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매매도 저와 즐겁게 하시고 그런 부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보셨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미리 선침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한 종목을 빠뜨려가지고 한 종목이요. 굉장히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휴젤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네. 이 휴젤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수익 실현을 했는데 네.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됨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이 올 때 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도 있고 굉장히 좀 악재도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시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런 인간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로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노마스크가 이제 될 수가 있고, 그 노마스크가 받는 수혜주가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가 이 휴젤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 만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맞아요. 높은 상승을 보였어요. 네. 근데 신세계가 지금 사실 무군이라는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지금 논의된 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지금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네. 시장의 재료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이 휴젤이란 기업이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 꼭 신세계가 아니더라도 존슨앤존슨도 참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글로벌 기업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고, 그 재료가 이제 나왔을 때도 굉장히 전 기분이 좋았던 게, 전 신세계의 이슈를 보고 보유를 했는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만약에 매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인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존슨이라는 회사에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로 이제 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휴재를 앞으로 좀 주목해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휴젤까지도 많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네. 우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미증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파월이 이제 시장 달래기를 하면서 약간의 네.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애플의 이제 생산량 증대 소식에 그런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좀 호재가 되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국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위험 자산 투심이 이제 확대될 전망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 국가들에게 굉장히 이제 긴축 정책을 추진을 이제 늦출 거라는 이제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죠. 바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정책을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테이퍼링 시기가 아직이다, 아직 아니라는 신호를 지금 줬다는 점과, 그리고 유럽 주요국에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 주요국들이 이제 긴축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증시는 지금 차익 실현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 수혜 기대감과 이제 파월 FED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적인 이제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밝힌 부분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한 점도 이제 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자, 이제 업종별로 보았을 때는 이제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인상이 돼야 그런 이자 부분도 개선이 되면서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시장에서. 네. 이제 9월에 발표가 예상이 되는 이제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생산량을 바로 20% 늘렸다라는 소식에 그런 사상 최고치를 이제 애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분기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 핸드폰을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게 사나요? 네. 많이 사죠. 네. 그 이유는 앵커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연락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연락할 일도 많고, 핸드폰으로 연락할 일도 많고, 핸드폰으로 컨텐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집에서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굉장히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이미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컨텐츠 관련된 그런 섹터들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넘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분기 이제 급격한 이제 판매 증가량과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실업급여 중단으로 이미 이제 이 애플이라는 주가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그리고 이 수요가 둔화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앞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바꾸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잡아먹었다. 시장에서 이걸 소화를 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JP모건에서도 이제 2주 후에 있을 그런 실적 발표가 앞으로 이제 크게 웃돌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제 107달러에서 170달러에서 100 그 이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 그렇죠. 상향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JP모건에서 이거를 발표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이미 그게 만약에 너무 예상된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애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이미 예상된 시장에서 너무 노출된 재료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투자를 좀 뭐라 할까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애플의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생산량 증대 소식과 이 FED의 온건한 통화 정책 속에서 이제 유입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내 증시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이제 또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예상하는 부분도 굉장히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도 좋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카님이 미증시부터 오늘 우리 시장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애플의 생산량 증대가 큰 이슈였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시장에서도 아이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루카님입니다. 루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바로 핫 이슈로 준비한 제목은 이제 상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 네. 인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왜 하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네, 전문가님 부동산 분야까지도 잘 아시나 봐요. 맞아, 잘 알긴 합니다. 네, 잘 네. 알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제 시장의 이슈라기보다는 이 국내 이슈를 이 시나리오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주식시장에도 네.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바로 이제 상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런 생활 속의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상기 신도시, 아까 디지털 트윈 얘기를 드릴 때 네. 이 상기 신도시의 그런 부분이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모의 투자를 했다, 모의 작업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런 부분에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상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아파트가 지어져야겠죠. 네. 지어져야 될 것이고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사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 부분으로 전문가님이 그렇죠. 이쪽 얘기를 왜 언급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그럼 건설이랑 건자재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시려고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네. 갑자기 부동산 방송 같이 상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 갑자기 이제 채널 돌리시다가 이거 부동산 방송인가 보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게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정책적으로도 주택 공급이 일어나겠지만은 네. 민연 주택 쪽에서도 이런 청약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건설 자재 그리고 철근, 시멘트 그리고 인테리어 쪽도 제가 아까 인테리어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한샘이요. 네, 그쵸. 네. 네, 한샘도 물론 지금 메가 기술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네. 주목을 해보자. 제가 너무 퀴즈를 오늘 너무 많이 내고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아, 학생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어서 나가보면 첫 번째로 메타버스, 두 번째로 건설 자재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GTX. 이게 이제 3기 신도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GTX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그 부분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뭐라 하지 가치가 있다, 매력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GTX의 관련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직 GTX가 지금 건설 단계에 있지만 네. 그 GTX에 관련된 뭐 대ITI라든지 네. 아니면 대우 A, 철도 관련주들이요. 그렇죠. 대우 AL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화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이 이런 토목 사업적으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화 도로화가 굉장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기 네. 신도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아마도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숙명 같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상기 신도시 하나만으로 네 개의 이제 테마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활 속에서 좀 힌트를 찾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투자자로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바로 이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저희 시나리오를 받아가시면은 아마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물고기도 잡아드리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루카님이 이제 내일부터 3기 신도시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업종들, 어떤 기업을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자세한 시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관심 테마는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테마일까요? 네, 바로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차 전지 연일 핫하죠, 이쪽도. 그렇죠. 네. 바로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2030년에 신차 판매 절반을 이제 전기차로 한다는 소식을 발표도 했고, 정부 정책도 이제 K배터리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에 주력을 하겠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2차 전지고, 네.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겠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2030년까지 166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성 SDI라든지 LNF 그리고 첨보의 이제 증설 소식 등의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K 배터리가 곧 G 배터리, 글로벌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런 관련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관련 종목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거를 뭐 다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물론 전기차 ETF라는 상품이 있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서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골라보도록 할 텐데 네. 그 전에 2차 전지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교육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교육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의 개념과 이제 역사에 대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란 쉽게 말해서 방전이 된 이후에도 충전을 통해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1차 전지는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전지로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제 건전지, 알카라인 그런 건전지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최초 개발이 되어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다가 일본의 이제 써니사라는 회사가 있죠. 최근에는 잠잠한 회사인데 써니사가 이제 리튬이온 전지 상업화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그 2차 전지의 기술이 지금까지 발달을 해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리튬이온 전지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바로 메모리 현상이 없다는 건데요. 이 메모리 현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했을 때 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리튬이온 전지가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리튬이온 전지도 아마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전고체 쪽으로 바뀌던가 아니면은 그런 망간 배터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이 밖에도 이제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경량함이 소형화가 지금 가능하고 그리고 짧은 충전 시간 대비 수명이 길다. 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제 건강 문제, 납이나 수은에 이제 유해 물질이 없다는 네. 점, 그런 부분이 리튬이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2차 배터리가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리튬이온 전지 역시 이제 단점이 존재해요.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단점이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전지도.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리튬이온 전지의 구조, 이해를 해야겠죠.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리튬이온 전지는 기본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그런 화학적인 반응으로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전해질이에요. 그 전해질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고 전해에게 다른 물질이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분리막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개의 요소가 리튬이온 전지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네 가지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지금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의 이제 밸류 체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향후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당연히 많이 쓰이는 곳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일 것이고, 이 전기차에는 이제 기존의 뭐 스마트폰,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전자기기에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요. 근데 네. 그거에 그거에 비해서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기술이라든지 양이 전기차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핵심 소재에서 이 밸류 체인이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4대 핵심 소재를 생산을 하는 것부터가 밸류 체인의 이제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소재들을 한데 모아서 배터리 소자라는 걸 제작을 하는데요. 네. 그 배터리 소자라는 것이 이제 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탄생되는 이 배터리 소자가 셀의 이제 한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3단계에서는 이 셀들을 모아서 특정 프레임에 장착을 하겠죠.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 모양을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그때 완성되는 이름이 배터리 모듈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최종적으로 이 모듈들을 모아서 온도 제어 장치 등을 추가하여서 차량에 장착되는 배터리 팩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이제라고 하면은 배터리 네. 팩을 보통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 배터리 팩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게 6단계고, 마지막이 그걸 사용을 했으면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수거하고, 그리고 다시금 충전을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그런 부분도 이 밸류체인 7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이 폐배터리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 내에서는 지금 공급망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CATL이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업체와, 그리고 한국의 이제 LG화학, 그 두 개의 업체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좀 동맹 국가인 우리나라와 좀 이 협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네. 폐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하자.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이거를 배터리를 충당한다고 한들, 중국에서 기존의 그런 보충하고 있던 그 부분을 다 감당하기는 한국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폐배터리를 이용한 국내만 공급 구축을 하자. 네. 이걸 제가 왜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눈여겨볼 뿐만 아니라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이미 진입을 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영화 같은 무슨 종목, 이런 종목과 이제 네. 네, 재미없었는데 아무튼 그 종목과 이제 제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현대에서 네. 그런 폐배터리 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그 기업과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진입을 했고, 최근에 수익을 줄랑말랑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이제 아직 수익 실현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 종목도 안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싶어서. 유단이 루카님 굉장히 멋져 보이시네요. 갑자기요?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과학적인 분야까지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따라오는 그런 네. 보너스 같은 그런 거다. 보너스 같은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재밌어서 네. 제가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중요성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매력적이라서 지금 당장 진입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